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안 좋은 일을 꼭 하나씩 겪게 되는 징크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징크스의 시작은 2008년도 5월 정확히 15일에 제가 A형 간염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큰 경험을 한 다음부터 이 징크스를 인지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달 저는 항상 약간 불안함을 느낍니다. 뭐 다행스럽게 그 이후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짜잘하게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5월달 진짜 나랑 안 맞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셀린데이 뭐 5월달 주식시장 안 좋을 거니까 떠나라 이런 주식과는 상관없이 꼭 저는 5월달 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한 2, 3년 전에 이 동네 이사 와서 이제 새로운 동네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1층에 뭐 커피도 팔고 맥주도 팔고 하는 한 저보다 조금 나이 2, 3살 정도 위인 어떤 여자 사장님이 계시길래 좀 친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리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여행도 가고 막 그랬는데 정확히 5월 달에 뭐 이상한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개또라이랑 인연을 맺지?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보지? 하고는 인연을 끊어버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씨가 정말 눈물겹게 아름다운 이 5월 달에 저는 항상 긴장을 합니다. 몸이 아프든 아니면 어떤 구설수가 있든 하여튼 꼭 5월 달은 항상 마음속으로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날 괴롭힐까 뭐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5월 1일이 되니까 인후염을 동반한 감기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쓰리가 2023년도 5월 달에 겪는 징크스가 단순히 크게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이 인후염을 동반한 감기 몸살이라면 뭐 이까지 정도야. 그래 괜찮아. 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1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5월 달 증시는 5월 달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전망해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이 크게 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뭐라고 설레발을 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준비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월 1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4, S&P 500이 0.04, 나스닥이 0.11% 하락했고요. 전문가들은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 여파와 FOMC 정례회의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들 지난주 후반 증시 기억나시죠? 크게 뭐 빼거나 크게 뭐 움직임 없이 오히려 4월 27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1%대 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엔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4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강보합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니까 3일 연속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장세이니까 월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 0.14, S&P 500 0.04, 나스닥 0.11% 하락은 귀엽게 봐줄만 하죠. 자, 그렇다면 경제 지표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느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가 마치 2008년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때처럼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있었었는데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도이치방크
뭐 이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 쫄았다가 괜찮네? 그리고 일단 안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싸워요. 그러면 싸운 다음에 화해를 하면 싸우기 전보다 더욱더 애정이 깊어진다. 그 이유는 싸울 때 내가 이 새끼랑 정말 끝장을 낼 마음으로 일단 싸우고 일단 싸워놓은 다음에 나 진짜 이 새끼랑 끝나면 어떻게 하지? 아직까지 미련과 사랑이 있는데 어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남자친구가 미안해 라고 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헤어짐에 대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사그리 녹아들면서 둘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듯하다라고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만들어진 어떤 유동성 위기가 투자자들이 엄청 쫄아 있다가 괜찮네 하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가 더 안도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4월달에 발표되는 4월달 관련 지표는 3월달보다 괜찮을 것이다. 경제 지표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말고 3월달 경제 지표는 부진하다. 2월달 대비 훨씬 부진하다. 그랬을 때 왜 부진한지, 왜 훨씬 부진한지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라는 게 있었고 반면에 4월달 경제 지표는 오히려 3월달 대비 꽤 잘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는 안도감이 심리에 반영이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날 ISM 4월달 제조 PMI 지수 47.1로 상승했는데요. 2월달은 47.7이었고요. 3월달은 46.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4월달 지수는 47.1로 2월달 대비는 부진했지만 3월달 대비는 좋았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3월달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전달 47.7보다 부진한 46.3을 기록했고 4월달은 3월달 대비 안도감이 반영돼서 3월보다는 잘 나왔습니다만 2월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그려놓고 그려야 될 경제 지표, 모는 종이의 어떤 의미입니다. 아무리 4월달에 47.1이라고 하나 지금 ISM 4월달 제조 PMI 지표는 6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하의 위축세 존재 중입니다. 자,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4월달 제조 PMI 지표는요. 자, 이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2월 달에 47.3, 3월 달에 49.2, 그리고 4월 달에 50.2로 상승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4월달 PMI 지표는 기준선 50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달 워낙 긴장하고 위축돼 있다 보니까 안도감이 크게 반영이 돼서 오히려 기준선을 살짝 넘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미쓰리 예상대로 4월 관련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설레발칠까 이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부분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떠들까 그걸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관련돼서 제가 파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냥 버티는 거는 오히려 공포감을 더 키울 수 있고 단순히 사모펀드 같은 걸 투입시키는 것도 왠지 모르게 밀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같고 따라서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굉장히 발빠르게 꼬리를 끊어줘야지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파산시키고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악재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쓰리의 예상대로 은행 파산, 폐쇄, 그리고 연방예금보호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했고요. JP모건 체이스의 은행 인수, 그 입찰 제한을 발빠르게 수락해서 JP모건 체이스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는요. 질질질 끌면 마치 공포에 물을
푼 것 같은 공포심이 퍼지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빨리 단도리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증시에서 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급락하면 바로 반등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종목이든 경제든 안 좋은 게 있으면 빨리 터뜨리고 확 물갈이 해버리고 새롭게 반등하면 좋은데, 그게 무서워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질질질질 기면은요, 회복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디고 그 두려움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잘라버리고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5월달 FOMC 회의 시작될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냥 무조건 100%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앞으로 전문가들은 뭐라고 설레발을 칠지, 우리 돈다방 미스테리 청취자님들께서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흥분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설레발 쳐서 다른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막 상처받고 막 포기하고 울고불고 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자,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오늘 방송이? 자, 전문가들은 그러면 뭐라고 설레발을 칠까?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호흡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방송 내용을 쭉 보면 첫 번째, 여러분 뭡니까?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당장 S&P 글로벌 4월달 제조 PMI 지표 같은 경우엔 기준선 50이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다고 개소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첫 번째, 미국 경제 좋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유동성의 위기, 금융권 유동성의 위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사태, 이거 처리됐다. 그리고 5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이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즉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연준은 5월달 인상을 끝으로 금리 동결을 할 것이며, 하다 지금 시장은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까지 미리 반영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가라면 뭐라고 개인들을 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든 아니면 증권 전문가든 분명히 개인들을 혹하게 하는, 그래서 시장에 뛰어들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던져드린 이런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경제지표 잘 나오고 있으니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 그리고 5월달 FOMC 회의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반영이 됐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 다 해결해서 어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나 다시 크게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을 좋게 볼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확히 한 달 전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5월부터 116만 배럴 감산할 거다라는 감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날 국제 유가가 81달러로 마감을 합니다. WTI 기준으로요. 제가 이날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결정했고, 그리고 감산량이 꽤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시 국제 유가가 1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쓰리가 웃기지 마라, 100달러 못 간다, 가격 빠진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는 굉장히 순수한 녀석이어서 쟤네가 저렇게 감산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경제가 침체가 올 거라는 거를 생각해서 미리 지금 선반영하는 거다. 미리 공급을 축소해 주는 건데, 경제가 좋아서 수요가 계속 늘어난 거다 유지되면 상관이 없지만 경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감산 결정에 대해서 다시 WTI 기준으로 $100 갈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개풀 뜯어먹는 헛소리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오펙이 감산을 해서 이 다시 국제유가가 $100까지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이 국제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런 심리적인 영향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5.0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쓰리 예상대로 지금 국제유가는 그 당시 감산했을 때 $81 종가였는데 5월 1일 기준으로 국제유가 $75로 내려왔습니다. 자, 미쓰리가 정확히 봤죠. 그러면 4월 달에 발표한 3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0을 기록했는데 5.0을 기록한 다음에 국제유가가 다시 $100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미리 선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제유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 5월 중순에 발표되는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5.0보다는 둔화될 겁니다. 따라서 다시 오늘 방송을 정리하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국 경제 지표 좋아요. 미국 경제 좋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유동성 위기 오지 않을 겁니다. 보십시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월달 FOMC 회의 25bp 금리 인상할 거 뻔히 알고 있고 이미 그거는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월 중순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하락하고 그리고 1월달, 3월달 이렇게 금리 인상한 부분이 또 반영이 돼서 5.0%보다는 훨씬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재료들을 막 섞어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5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제가 5월달 증시 전망을 그려드린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에 주장했던 연준의 금리 스탠스는 1월달에 25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3월달부터는 동결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올해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진짜 지혜로운 연준이라면 1월달 금리 인상을 끝으로 3월달 금리 동결을 했었어야 된다. 설사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되면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하면 되거든요. 금리 인상을 연달아 해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정신줄을 놨습니다. 왜?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1월 달에 2022년 1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50bp 그리고 남아있는 하반기 금리 인상을 75bp씩 막 연달아 한 이유가 뭐냐면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었다라는 거. 자기네들이 그 내놓은 어떤 결론이 오판이 됐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인지한 다음에 밀린 숙제하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75bp씩 막 격정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연준은 그때 그 숙제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인플레이션만 꽂힌 거죠. 근데 저는 무조건 뭐 3월 달은 그렇다고 칩시다.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연준이 강행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폭풍이 오기 전에 전문가들은 제가 오늘 나열해드린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하반기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개인들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한번 또 물갈이 타이밍이 시원하게 어쩌면 이번보다 어쩌면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보다 더 시원하게 물갈이하는 시간이 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 주식시장 3,000포인트 꿈도 꾸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뭐 2,800 타령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2,800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를 제껴버리면 지금 시장이 그냥 적정 가격이에요. 즉 3,000포인트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빨리 겪은 겁니다. 젊었을 때 성공하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추락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뭔가 일찍 하면 저는 인생의 어떤 그 모토라기보다 젊었을 때 잘 살기보다 늙어서 잘 살자라는 주의인데 뭐든지 젊었을 때 막 성공하고 큰돈 만지고 그러면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너무 3,000포인트를 우리 주제에 맞지 않게 빨리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코스피 2,500포인트가 정말 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적정 가격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호흡이 좀 딸려서 좀 버벅거렸는데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5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요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요거는 아마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조만간 전문가들이 제가 오늘 나열해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반기 증시 전망을 아마 좋게 포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때 제가 자랑질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시간이 아마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 주식에 다시 집중하고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 좀 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더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여러분 오늘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